여러분, 혹시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신화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만약 그 아픈 역사의 그림자가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일본의 반도체 업계를 덮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최근 삼성전자가 이뤄낸 EUV 기술 독립이라는 놀라운 성과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일본 반도체 산업의 과거의 악몽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충격적인 경고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몇몇 기업들의 경쟁 구도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미래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죠. 지금부터 이 숨막히는 기술 전쟁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때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가히 반도체 산업의 제왕이라 불릴 만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었죠. 전 세계 디램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며 그야말로 반도체 제국을 건설했던 찬란한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은 그야말로 활기가 넘쳐 흘렀고 최첨단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는 일본의 기술력에 경외감을 표했고 그들의 성공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영광의 시대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독주에 미국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1986년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반도체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당시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협정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며 그들의 시장 지배력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은 비단 외부의 압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들 스스로의 안일함에서 비롯되었죠. 당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나 스마트폰의 AP처럼 단순 저장 기능이 아닌 복잡한 연산과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다가오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고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대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죠. 그들의 연구실은 과거의 영광에 갇힌 채 정체된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전환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비메모리 분야로의 전환 실패는 일본 반도체 제국의 기반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그들의 영광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죠.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안주한다면 언제든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EUV라고 불리는 극자외선 노광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를 돌파하며 미래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반도체 웨이퍼 위에 초미세 회로를 그리는데 필요한 마법의 붓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EUV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삼성의 EUV 독립이 일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EUV 독립이 일본에 던진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듯이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에 눈부셨던 영광과 그 뒤에 찾아온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시죠. 그 시절 일본은 명실상부한 반도체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특히 디램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뽐냈죠.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했고 그들의 반도체는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우뚝 솟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일본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초고속, 고용량 디램을 대량 생산하며
반도체 제조 기술의 표준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일본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리더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일본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의 이면에는 서서히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견제와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안일한 대처였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독주를 지켜보던 미국은 이를 자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반도체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임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일본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에 강한 불만을 품었죠. 결국 미국은 통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선을 때리듯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강력한 압박카드를 꺼내들며 일본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과거의 영광에 균열을 내는 첫걸음이 되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산업은 디램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벗어나 시스템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즉 로직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나 스마트폰의 AP처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대량 생산과 제조 공정의 효율성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매달리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린 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복잡한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보다는 정교한 제조 기술과 대량 생산 능력으로 승부하는 디램 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바꾸기 어렵듯이 기존의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성 때문이었을까요? 반면 일본은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결국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기존 방식의 개선에만 매달리는 안일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죠. 이 시기에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설계 전문 회사인 페비스 모델과 파운드리 모델을 도입하며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뒤늦은 대응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고, 결국 한국과 대만 등 신흥 강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듯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영광은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과거 일본의 사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순간의 방심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삼성의 EUV 독립이라는 사건과 맞물려 일본에게는 단순한 기술 격차 이상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일본 반도체 산업을 짓누르는 숙제이자 우리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날 반도체 산업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직면했던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처럼 지금 반도체 시장은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죠. 그 중심에 바로 EUV, 극자외선, 노광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있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꿰는 듯한 정교함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기존의 비드로는 더 이상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EUV 기술이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며 반도체 미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죠. EUV 노광 기술은 단순히 더 작게 만드는 것을 넘어 반도체 성능과 전력 효율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평가받습니다. 마치 첨단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의 망치와 끌이 아닌 레이저 정밀 절단기가 필요해진 것과 같은 이치죠.
이 기술 없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같은 미래의 산업의 핵심 동력을 구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단 한 개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장비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 장비는 가격이 수천억 원을 호가하고 그 기술 장벽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높았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이 ASML의 EUV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누가 이 장비를 더 많이, 더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곧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던진 EUV 기술 독립이라는 메시지는 일본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이 겪었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오랜 시간 ASML의 EUV 장비를 도입하여 미세 공정을 연구하고 양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순히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EUV 공정의 핵심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내재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는 마치 최고의 요리사가 값비싼 최첨단 주방기구를 들여오는 것을 넘어 그 기구의 모든 기능을 완벽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개발해낸 것과 같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기술 내재화와 양산 성공은 ASML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반도체 생산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기술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반면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 노광 기술이라는 가장 중요한 축에서 밀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삼성의 EUV 독립 소식에 일본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치 과거 자신들의 실수를 한국이 거울 삼아 성공한 것을 보면서 뼈아픈 자성과 함께 이기감을 느낀 것이죠. 사실 한국 역시 한때는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기술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죠. 삼성의 EUV 독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직면했던 기술 독립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이 기술 변화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이제 일본은 한국의 성공을 보며 자신들의 미래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에 놓인 것이죠. 삼성의 EUV 기술 독립은 이제 미래 반도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욱 미세하고 강력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한 군대처럼 미래 기술 시장을 선도할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하지만 일본에게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기술에서 밀리게 되면 아무리 우수한 소부장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영향력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 간 산업 경쟁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입지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이죠. 누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뒤처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냉혹한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삼성의 EUV 기술 독립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과거 일본 반도체 몰락의 교훈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흡수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다가올 미래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일본에게는 과거의 실수를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 라는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 한국에게는 이 기회를 어떻게 이어가며 다음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이자 경제 안보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하겠죠. 과거 일본이 그랬듯 우리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